헤헤헤. 무대본으로 시작되는 남녀 탐구 생활 시간입니다. 굉장히 채팅에 참여율이 높은 날이죠.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물건인데 사용 방법이 다른 물건들이 있습니다. 뭐 거울을 예로 들자면은 옷 입을 때 쓰는 전신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좁게 생겼고 되게 길죠.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작은 손 거울이 있어요. 얘는 이제 가방 속에 넣어놓고 다니기도 하지 주로. 그리고 이제 눈 화장할 때 쓰기 좋은 휴대용 이제 거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상황에 있지만 남자와 여자도 약간 다르게 생겨 먹었다는 이유로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가 이겁니다. 여자는 죽어도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행동들, 이거를 또 알아볼 건데요. 이게 꼭 연애 상황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탐구 생활. 여자는 절대 이해 못하는 남자의 행동 첫 번째. 자, 이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봐봐봐. 이 사진을 봐봐. 이 TV가 같이 이렇게 누워있단 말이지. 텔레비전 볼 때 남자들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이런 경험이 있나 모르겠어요. 뭐 남자인 사람, 꼭 남자친구를 떠나서 남자가 뭘 보고 있어. 꼭 TV가 아니더라도 뭐 책일 수도 있고요. 뭔가 잡지를 본다거나 뭐 그럴 수 있겠죠. 뭔가를 본다, 눈을 사용하는 일이다 하면은요, 이때는 말 걸면은 남자는 대답을 못 해줘요. 뭘 물어봐도 대충 대답해. 이렇게 뭐 보다가 알았어 이러다가 계속 물어보잖아. 그럼 화내. 알았어 진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축구 결승전이다 이러면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건 뭐 거의 살아있는 시한폭탄이야. 정말 사람을 건드려주면 안 돼. 여자들은 그럼 서운하잖아. 내가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에만 빠져있으니까. 그래서 자꾸 옆에서 더 말 겁니다. 오빠, 우리 이따가 뭐 먹을까? 막 이런 거 있고, 다른 거 보면 안 돼. 나 좀 봐달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다 이제 결국 싸우게 되는 거야. 건드리면 안 돼. 이게 왜 이러냐는 거죠. 이게 왜 이러냐는 거지. 이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남자와 여자의 뇌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남자의 뇌는요, 단일 모드예요. 한 가지만 빠삭하게 자라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여자는 멀티 모드야. 동시에 여러 가지를 해낼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특히나 더군다나 좀 남자다 보니까 시각적인 부분에서는 남자는 더 자극이 쉽게 오기 때문에 눈을 사용하는 일에서는요, 그거를 멈추게 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에게 탑재되어 있는 프로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뭐 가족을 예로 치자. 저녁 먹고 이제 나는 방에 들어와 있어. 컴퓨터하고 뭐 할 거 하는데 엄마 아빠는 거실에서 뭐 과일도 먹고 뭐 TV를 같이 봐요. 근데 아빠가 계속 채널을 돌리나 봐. 엄마가 아유 가만히 좀 있으라고, 하나 좀 보자, 하나만 보자고 막 그럴 때가 있지. 근데 이때 아빠는 그런 얘기를 들어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채널만 돌립니다. 이런 상황을 다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이런 거지. 지금 뭘 보긴 봐야 되는데 볼 게 마땅치 않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하나를 찾고 있는 중인 거야. 계속 다른 거랑 비교하면서 계속 돌리면서 이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비교하고 있는 거죠. 하나 뽑으려고. 뭐 이런 거예요. 남자는 TV 볼 때 절대로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있잖아, 이렇게 음식을 먹여줘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먹지 않아요. 이렇게 TV는 눈에는 고정돼 있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남자들은. 첫 번째, 여자들은 이해 못하는 남자의 행동. 1번, 텔레비전 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입니다. 여자는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이 남자들, 이 수컷들의 행동. 두 번째, 자 사진 볼게요. 이거 봅시다. 자 봐봐, 이 팔이 4개인 남자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뭔가 동시에 막 하고 있지. 마우스, 키보드, 뭐 전화, 뭐 커피도 마시려고 하고, 그죠? 남자는요, 한 번에 하나씩밖에 못합니다. 이 아까랑 이어지는 거예요. 1번이랑 한 번에 하나씩밖에 안 돼요. 남자가 아까 말했지, 단일 모드 프로세서를 갖고 있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지, 그치? 그래서 생기는 문제가 이제 또 있는 거야. 뭔가 일을 하면은 남자는 그거에 깊게 빠질 수는 있어요. 근데 동시에 두 가지는 못해. 해도 능률이 너무 떨어져. 이거 도중에 끊고 다른 걸 해야 된다는 거죠. 동시에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기는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말 못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이런 걸 좀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들이. 게임을 좀 예로 들어볼게, 이번에. 게임을 예로 들면은
프로게이머 중에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중에 여자는 굉장히 극소수예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희귀해. 근데 사실 여자들도 게임을 좋아하고 하기는 한단 말이죠. 좋아하고 많이 해요, 여자들도. 근데 하지만 게임을 대하는 관점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게임을 할 때요, 목숨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하고 두루두루, 그러니까 이것저것 게임의 일단 전반적인 부분을 다 즐기려고 한다면은 남자는 어때? 게임을 통해서 1등을 해야 돼. 상대방을 꺾고 내가 이겨야 되고 최고가 돼야 돼. 그게 게임이거든. 그래서 남자의 기본적인 사고가 이거야. 그래서 여자는 즐기면서 이기려고 하고 남자는 이긴 뒤에 즐긴다. 이렇게 비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남자는 하나만 해야 돼. 승부면은 승부에만 집착해야 돼요. 그래서 게임을 해도 이 수컷 놈들은요, 이기기만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최적의 방향을 찾으려고 하죠. 근데 여자들은 어떤 면을 넓히는 사고를 하죠. 남자는 점을 뚫는 사고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차이가 좀 오는 겁니다. 왜? 여자들 그런 거 있죠. 전화하면서 운전하면서 마스카라 그리는 거 알지? 그거 된다, 여자들은. 남자는 죽어도 못해. 이거를 아무리 채찍질을 해가면서 가르쳐도 남자는 이걸 못한다는 거죠. 남자는 멀티가 안 돼요. 그런 걸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남자친구에게 뭘 부탁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건드리면 안 돼. 부탁을 한 순간 그게 해결될 때까지 건드려주면 안 됩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잼을 뚜껑을 안 따서 열어달라고 할 때 열잖아, 힘 줘서 열잖아. 이거 집중한단 말이야. 그때 말 걸면 화냅니다. 그래서 부탁하면요, 해결될 때까지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알겠죠? 두 번째였습니다. 남자는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해.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남자의 행동들. 세 번째. 자, 이거 사진을 보자고. 자, 이 지금 남자가 고뇌하는 뭔가를 막 골몰이, 그게 아니고요. 자, 남자는요, 자신에게 불리했던 상황을 잊어버립니다. 진짜로. 남자가 여자에게 말로 이기지 못해. 말빨이 딸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싸움은 남자가 절대 못 이기잖아.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가 과거에 했던 잘못이나 실수를요, 기억하지를 못해요. 당연히 그러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근데 몸이 기억을 하질 못해. 이 뇌가. 이게 좀 이기적인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이해해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선사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생뚱맞게 한번. 자, 이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 남자들은 사냥을 통해서 이제 먹이를, 이제 음식을 구했어요. 동물 잡았지. 뭐 사슴이나 물고기 같은 거면은 좋은데, 다행인데, 잘못하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맹수들을 잡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대형 코끼리나 뭐 위험한 악어가 될 수도 있고요. 사냥이라는 일 자체가 워낙에 위험과 공포를 이겨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사냥을 통해서 죽기도 하고 사냥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호랑이를 잡으러 갔다가 실패했어. 그리고 내 친구가 물려 죽었어. 같이 사냥 간 애가. 그리고 그날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에 돌아갑니다. 근데 다음날 멀쩡히 또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이게 가능해. 만약에 당시에 그 호랑이에게 내 친구가 물려 죽었던 그런 세세한 공격받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으면은 다시 사냥에 못 나가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자는 자기에게 불리했던 사건들의 상황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도록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 자, 다른 예를 들어볼게. 여자끼리 싸웠다 치자. 친구랑 싸웠어. 뭐 심하게 싸우면 다시 안 볼 수도 있겠지만 뭐 사소하게는 살짝 다퉜다, 오해가 있다거나. 자, 그럼 여자들은 어때요? 화해를 꼭 하고 넘어갑니다. 짚고 넘어가. 이때 내가 뭘 너에게 잘못했고, 그러면 친구도 울면서 맞아, 나도 그때 생각해보니까 너한테 뭐 잘못했어. 우리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자. 뭐 이렇게 화해를 짚고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남자들은요, 남자들끼리 싸우잖아.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 이게 그냥 뭐랄까, 나빴던 기억이 없는 거야. 금방 까먹고 그냥 어색해하지 않아요. 웬만해서. 그러니까 화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남자친구들끼리는. 그러니까 아침에 싸워도 점심은 같이 먹으러 간다니까요. 이런 거 많이 본 적 있을 거예요. 이게 불쾌했다거나 자신의 기억에서 불리한 것들을 잊으려고 하는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맞아, 싸울 때 내가 언제 그랬냐고. 그거 잊어버렸고 둔감해졌어. 그거에 대해서 기억이 나긴 나지만 흐릿합니다.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연애 중에 만약에 남자랑 여자랑 싸웠습니다. 연애 중에. 근데도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해. 막 카톡을 해. 막 싸우고 헤어져서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자가 집에 잘 들어갔냐? 나 집에 오다가
아 넘어졌네? 크크크 막 이래. 여자는 열받아 죽겠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그지? 남자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남자들이 눈치가 좀 없다라고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여자들이 그럴 수 있어. 야 이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그렇게 넘어가냐 생각이 들죠. 근데 그렇게 생겨 먹었어 얘들은. 뭐 어떡할 거야.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좀 부럽기도 하죠. 예. 그래서 남자들은요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걸 좀 이해하고 예, 이런 성향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오해하거나 서로 싸울 수 있는 일이 좀 적어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였습니다. 남자는 자신에게 불리했거나 안 좋은 기억들을 쉽게 잊어버릴 수 있다 였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자는 당최 이해가 안 가는 남자의 행동들. 네 번째 사진 봅시다. 자 이거 봐봐. 사진 상황 봐봐. 지금 여자는 일단 삐졌네. 뭔지 모르겠는데 여자는 일단 기분이 안 좋고 남자가 좀 빌고 있네요. 이게 지금 뭘까 하는 건데, 자 이거 그거야. 남자는 기념일을 잊어버리는 동물입니다. 이게 네 번째입니다. 여자는 기억력이 뛰어나요. 그죠? 남자친구랑 했던 사소한 말들을 다 기억해요. 10년 전에 있던 일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소하게 말하고 지나간 일을 만약에 남자가 기억하고 있다가 챙겨줄 때 여자들이 심쿵 간쿵 해버리는 이유가 여기서 오는 거죠. 자,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 기억력이 좋은 이유가 뭘까를 좀 알아야겠죠. 이게 바로 호르몬 때문입니다. 여성 호르몬 때문인데요. 에스트로겐의 영향이에요. 에스트로겐이라는 게 이제 기억력을 관장하는 해마랑 뇌의 신경세포를 활성화해주는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연애 중인 여자의 기억력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진짜로. 커피 마실 때 내가 손을 주물러 이렇게 막 땀을 닦았던 거 뭐 코 풀었던 거 다 기억합니다. 여자들은 정말로 무시무시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이게 남자들이 기억하고 싶은 게 이게 여자들이 기억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그 장면이 머릿속에 다 찍혀 있어요. 반대로 남자들은요, 이놈들은 아무리 연애를 해도 여자처럼 세세하게 다 기억하지를 못해. 왜? 남자의 뇌는 다르기 때문인 거지. 남자의 기억력이 발휘되는 순간은요,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것들, 실용적인 부분에서 기억을 오래 보존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었어도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에 영향이 없는 과거의 중요함이었던 거는 기억을 못합니다. 잊혀져 버려요. 그래서 결국 뭐 기념일이나 여친의 중요한 정보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 타이밍에 내 얘기를 좀 해볼게. 저도 이게 되게 심해요. 꼭 기념일만 해서만 아니고 이게 저의 단점인데, 근데 단점 얘기해 주는 거야. 저는 물어본 거를 또 물어봅니다. 기억이 안 나. 미치겠어. 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중독자 수준이에요. 커피 매니아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좋아하다 보니까 상대방에게도, 뭐 남자고 여자고 다 떠나서 상대방에게도 커피 좋아하냐라고 자주 물어봐요. 근데 이게 기억이 안 나. 뭐라고 대답했는지. 다음에 또 물어봐. 커피 좋아하냐고. 근데 물어본 기억은 나거든요, 사실. 근데 무슨 대답을 들었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내가 툭 하면 사람들한테 너 커피 좋아하냐고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저는. 물어보는 저도 스트레스예요. 제가 좀 심한 편이긴 해, 그 중에서도. 근데 그래서 저도 뭐 물어볼 때 되게 고민합니다. 뭔가 뭐 질문하면은 이거 내가 예전에 물어봤나 싶고, 막 이러면 이걸 또 물어보면 상대방도 삐지지 않을까? 뭐 예전에 알려줬는데 물어보니까 뭐 섭섭하지 않을까? 예. 저는 연애할 때 이게 되게 약점이었어요. 치매인가? 그 정도 아닌데. 근데 저 되게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적어놔야 돼. 여자친구의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건 적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분들도 좀 이런 분이 있으면요, 적어놔. 핸드폰에 적거나 좀 그래야 돼. 알람으로 맞춰놓던가 막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였습니다. 남자는 기념일을 쉽게 잊어버린다. 자, 요거 사진 좀 봐봐봐. 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더욱더 격정적으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뭐 그게 아니고, 자, 다섯 번째인데요. 여자는 죽었다 깨나도 이해 못하는 남자의 행동들. 다섯 번째, 남자는요 아무것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입니다. 남자는 진짜로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그냥 존재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여자의 뇌는 있잖아, 공감 우선형입니다. 공감해주는 걸 우선시해요. 그래서 지금 나의 기분을 공유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식의 욕구가 많은 생물이에요, 여자는. 근데 이 남자들은요 문제 해결형의 뇌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요, 평소에는 뇌가 무슨 거의 한 3개월 정도 접속 안 했던 메일 마냥 휴면 상태에 딱 빠져버려요. 이런 거 있죠. 남자가 데이트 중인데 이렇게 멍하게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 남자들이. 여자친구가 갑자기 오빠 지금 무슨 생각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럼 남자가 갑자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여자친구가 삐져.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얘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뭔가 감추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안 해주니까 화도 나고. 그래서 여자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공유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걸 공유받기를 원하기도 하고. 근데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다가 그날 헤어지고 집에 가면 또 친구들 단톡방 열어가지고 얘들아 오늘 남친이 분명히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해준다. 이거 뭐냐 이러면 또 친구들이 또 여자가 생긴 거 아니니 뭐 권태기니 너에게 실증이 나니 많이 무슨 거의 뭐 박경리의 토지보다 긴 장편 소설들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남자는요 진짜 아무 생각을 안 한 거야. 남자는요 아무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서 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어떻게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냐라고 하지만 남자는 그럴 수 있어. 몰라, 이거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특히나 의무적으로 데이트하는 연애를 하는 기간에 많이 생기기도 해요. 이거 알려주는 거다. 팁이다. 여자애들 들어. 매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만나서 같은 거 한다고 쳐봐. 처음에는 남자가 오늘 데이트를 무사히 임무 완수하기 위해서 미션 클리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긴장도 하고 뭐 할지도 정하고 이러는데 이게 익숙해지고 패턴이 생기고 그러면 노하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이 됐을 때 이제 멍해지는 거야. 내 여친이 이제는 편안하다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좋은 거기도 하지.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의 뇌를 회전시킬 수 있는 여자가 현명한 여자가 되는 건데, 제가 언제 한번 어떤 여자분에게 이제 연애 상담을 해줬어요. 이제 남자친구가 되게 나를 만날 때 재미없다, 나도 그렇기도 하고 내가 얘기해줬습니다. 남자가 이제 같은 거 계속하면 지루함을 느끼니까 남자를 좀 이렇게 뭐랄까 머리를 쓰게 해주는 방법인데, 내 친구의 연애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오빠, 내 여자친구가 내 친구가 있는데 남친이랑 이런 것 때문에 사이가 안 좋대. 이런 거 상황을 다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이게 포인트야. 남자친구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빠가 분석을 해줘봐. 이 분석 띠딕 이러면 남자들은 프로세서 돌아갑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해결은 프로세서라지. 이때부터 남자들이 거의 뭐 셜록이 돼가지고 뭐 심리학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뭐 남자가 틀린 말할 수도 있고 좋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여자는 이제 거기서부터 대화를 이어가야 돼. 오빠도 나 만날 때 그랬던 적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가 현명하게 연애하는 여자죠. 써먹어.